여러분, 팔체질 자가진단 테스트 참 어렵죠. 체질을 정확하게 알고 또 진단하고 싶다면 이걸 모르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바로 음양적 관점을 체질에 적용하는 겁니다. 음양이라고 하면 뭔가 딱딱하고 재미도 없을 것 같고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체질이 정말 궁금하거나 체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자 한다면 오늘 방송 내용을 무조건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세상 만물이 음과 양으로 나누어진다는 건 정도는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음은 다시 음중의 양과 음중의 음으로 나누어지고 양은 또 양중의 음과 양중의 양으로 분화됩니다. 이게 바로 사상학과 사상체질이라고 할 때의 사상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름은 양의 계절이지만 여름도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는 날은 양중의 양입니다. 밤엔 구름이 많이 끼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날 또는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은 양중의 음이 됩니다.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은 음이지만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날은 음중의 음이고 맑고 따뜻한 날은 상대적으로 음중의 양이 되겠죠. 사람 역시 상남자 스타일이라면 양중의 양일 테고 여성 중에서도 더할 수 없이 여성적 성격이 강하다면 음중의 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양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음양의 성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또한 끝없이 분화를 반복하면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체질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음체질은 음의 성격에 다시 음이 더해진 음중의 음인 태음인 그리고 음의 성격에 양이 더해진 음중의 양인 소양인으로 분화됩니다. 이처럼 두 체질은 현상인 겉모습은 음과 양으로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본질인 타고난 품성은 여전히 음이겠죠. 그래서 태음인과 소양인은 모든 게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현상이 다르니까요. 깊이 따져보면 유사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태음인과 소양인의 본질이 음으로 같다는 것을 깨뚫지 못하면 절대로 체질을 정확히 이해할 수도 진단할 수도 없습니다. 본질에 해당하는 타고난 본성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고 깊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문가나 일반인 모두 이런 본성, 본질을 찾아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행동만 보고 체질을 추정합니다. 그러니 체질 진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양체질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체질은 태양인과 소음으로 분화됩니다. 양체질인데 양이 또 더해지면 양중의 양인 태양인이 되고 음의 성격이 추가되면 양중의 음인 소음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인 현상만 보면 태양인과 소음인은 정반대 성격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일반인의 팔체질 자가진단 테스트는 이렇게 대부분 겉모습, 현상만 보고 진행합니다. 전문가의 체질 검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소음인은 팔체질에서의 한태양인 금운체질과 겉모습이 매우 유사합니다. 한태양인 금운체질은 양중의 양인 태양인을 한 단계 더 세분한 체질입니다. 즉 음이 더해진 양중의 음인 것이죠. 그런데 한태양인의 가장 바깥에 드리워진 음의 모습 때문에 일상적인 겉모습은 사상체질에서의 양중의 음인 소음인 수체질과 매우 닮았습니다. 즉 팔체질에 해당하는 한태양인의 제일 외곽의 겉모습과 사상체질의 소음인 겉모습 현상이 교집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체질 모두 소심하고 생각 많고 마음 여리고 부드럽고 추위를 잘 타고 여성적인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상학은 한태양인을 대부분 소음인 수체질로 진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팔체질과학 역시 사상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권도원 선생조차 소음인을 61%로 보는 어이없는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두 체질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중의 양과 양중의 음으로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개 또는 8개 체질 사이에 체질 진단 혼란이 생기는 것은 결국은 음양적 성격 때문이겠죠. 그리고 체질 간의 차이점을 밝히고 구분하는 것 역시 음양을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습을 위해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체질과 양체질을 다시 음양으로 나눈 게 사상체질입니다. 그리고 사상체질을 또다시 음양으로 쪼개면 팔상 즉 팔체질이 됩니다.
예컨대 열태양인 금양체질은 양중의 양이니 태양인 중에서도 더 양적인 체질이고, 한태양인 금음체질은 양중의 음이니 태양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음적인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태양인 금양체질과 한태양인 금음체질의 결정적 차이는 결국 음양입니다. 그래서 열태양인은 온통 양으로 되어 있으니 성향은 볼 것 없이 대부분 상남자 또는 여장부 스타일이 될 겁니다. 반면 한태양인은 제일 이 바깥에 음이 더해졌으니 언뜻 보면 매우 여성적인 소민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체질적 차이를 1차로 정리한 다음에 2차로 장부 강약까지 추가로 적용한다면 체질적 특성이 완벽하게 그려질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고 논리적입니까? 동양 철학의 근간인 음양과 오행 장부 강약을 철저하게 적용한 완벽한 체질 진단법이고 체질 분석법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상학은 말할 필요도 없고 크게 진일보했다는 팔체질의학조차도 이런 음양과 오행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력한다고 한들 지금 상태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팔체질의학은 애초 음양론에 충실하게 적용한 체질 이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체질별 장부 강약 배열조차도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 체질별 특징을 명쾌하게 그려내지도 못하고 논리적 근거 제시와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체질 진단 오류가 심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체질학의 바탕을 이루는 음양이라는 숲을 보지 못하고 여기에 체질별 특징을 좌우하는 오행장부라는 나무조차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눈에 보이는 입모양과 색깔만 바라보고 체질 진단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뒤쫓고 가장 중요한 본질을 보지 못하니 사상학이나 팔체질의학 모두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과목을 공부할 때 가장 요령 있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제목과 목차를 파악하고 소제목을 확인한 후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체 흐름을 쉽게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전체 흐름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단어와 구절 하나하나만 매몰되어 연필로 줄을 팍팍 그어가면서 무작정 외우려 드는 태도입니다. 체질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조차도 오류투성이지만 그 지식으로만 접근하면 본질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음양으로 스케치를 하고 그런 후에 오행장부를 적용해서 세밀하게 다듬고 이를 바탕으로 장상학, 병인병기 진단학으로 색깔을 입혀 그림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봤자 체질의학 공부는 정답에서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정확한 팔체질 자가진단이나 전문가의 체질 진단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체질의학계를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서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을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저 묵계의 두 번째 책인 팔체질 혁명, 태양의 나라 대한민국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체질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감과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